네, 3월 2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 초반일까 다음 주 후반일까 국민들께서는 매우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내주에 그야말로 국민 총파업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여러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당초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고 국방위도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 걸어다니는 정보통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일단 그 나랑 끝에 한덕수 총리 피청구인 전 총리에 대한 그 날짜는 정해졌죠. 네. 월요일 10시로 되었지만 한덕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윤석열 선거가 다음 주에 있을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순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반드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선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인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2월 3일부터 지금 3월 21일까지 벌써 110일 가까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그 내란의 행위들이 계속 보강되는 증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헬기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우리 그 휴전선 근처까지 그 북을 자극 도발하려고 했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백령도에서 포사격과 또 거기서도 또 이제 헬기와 전투기가 NLL 선상을 근접했다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끌어와서 교전 상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증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보이게 이 아파트 헬기를 높이 띄워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작전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산과 이 그 골짜기 사이로 아파트 헬기가 몰래 들어가서 갑자기 목표물 위에서 때리고 다시 골짜기 사이로 돌아 나오는 것이 그 기본이거든요. 헬기 작전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높이 고도로 올리고 적 타격 이런 말을 고정적으로 고정 그 주파수대로 이용해 가지고 지시함으로써 노출돼서 아파치 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종이관 1000개를 주문하려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그 영현백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1700~1800개씩 매년 주문하다 갑자기 3000개가 늘어서 5000개를 작년 12월 달에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00개의 시신 처리하는 이 그 백 가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5,000명이 죽으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곱하기 4배 이상의 사상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약 2만 명의 사상자 그러니까 부상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만 명의 부상자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한 10% 곱하기 10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투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명이 실제 전투에 투입이 되는 상황을 전제를 해야 20만이 투입이 돼서 약 2만에서 15,000명이 부상자가 생기고 그중에 한 5,000명이 죽는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계속 그 내란을 준비하고 내란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노상원 표현으로 하면 수고해가지고 처치하는 그것을 보강하는 증거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호처가 김건희 말 듣고 오히려 총을 쏴라. 왜 안 쏘느냐. 나 같으면 이재명 쏘고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이 말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증거 인멸을 했고 시도한 게 아닙니다. 했고 그것이 들킨 거죠. 그런 그 내란을 보강하고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훨씬 더
위중했구나 네. 하는 것들은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늘어나고 발견되고 있습니까? 있죠. 예. 그에 반해서 저자들이 개헌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뭐 부정선거 네. 증거가 더 없어져요. 예. 그런 적이 없다. 그다음에 예산도 기재부가 적게 신청해 온 거지 민주당이 깎은 것도 아니고 네. 민주당은 한 번 더 심의하려고 해서 국회의장과 함께 12월 2일에 12월 10일이라고 말미를 더 줬고 그래서 깎은 적이 없어요. 12월 2일까지.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줄탄핵이라고 해봐야 22대 들어와서 이준석 하나 한 거고 그런 속에서 저들의 개헌 명분은 다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근거 없었던 거고 저들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해왔고 실제로 한 행동은 더욱더 보강되고 악화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2월 25일 날 그 종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3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 오히려 인용해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기각해야 될 이유는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빨리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쌓아져 가고 있어요. 정치 불안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악화, 국민 불안. 그 더 이상 현재 재판관들이 2월 25일부터 지금 3월 21일까지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무슨 얘기를 더 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선거하는 것이 순리고 합리적이다. 네. 그런데 만약 안 된다면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안 된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대한 문제. 그냥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시간 끌기로 쭉 간다. 그러니까 그 4월 18일 4월 18일까지도 간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법에는 네. 이 심리가 끝나면 신속하게 최단시일 내에 종국 네. 선고를 빨리 해서 이 하나의 재판 사례를 마무리 짓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기본 원칙이고 두 번째는 180일 내에 끝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80일 내에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180일 이전에 심리가 끝났으면 네. 2월 25일 날 심리가 끝났으면 변론이 종결됐으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종국 네.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된다면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더 논의할 것도 없는데 더 논의해야 된다. 또 절차 문제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 일단 그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출연한 네. 박범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 알아봤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네. 안개가 걷히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그게 긍정적이다라는 예. 것인데 예. 실제로 저도 취재해 보면 아무래도 네. 저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 네. 재판관님들이 법대로 하시면 되거든. 그 헌법재판소 법에 네. 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딱 되어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네.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법, 양심. 예. 그다음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예.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한 파면 사유고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날짜를 네. 원래 이제 윤석열을 먼저 하느냐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했을 때 심사 종결된 순서대로 해서 한덕수가 2월 18일 날 종결됐으니까 먼저 한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2월 18일 날 종결됐고 윤석열은 2월 25일 날 종결됐으니까 그 순서대로 한다. 처음에는 사건의 심각성과 사건 번호. 예. 크기에 따라서 한다. 뭐 사건 예. 번호에 따라서 한다 했다가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정영식 재판관이 공의 얘기하기를 예. 최우선, 그러니까요. 최우선으로 거기서 판단하겠다. 일단은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제 약속은 어긴 거죠. 그 약속은 이제 어겼는데 어쨌든 뭐 최대한 한다는 게 뭐 일도 많고 뭐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철저히 했다고 쳐요. 네. 그걸 다 인정하면은 다음 주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님 판단은 다음 주 안 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여전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예. 안 하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이제 생긴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네. 것은 3월 9일에서 14일, 네. 14일에서 21일, 네. 오늘이 21일인데 21일에서 28일, 28일까지 2월 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하고 연동되어 있다. 3월 26일. 예, 3월 26일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한 거죠. 네. 이미 한 겁니다. 이미 했다. 3월 왜냐하면 한덕수 날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네. 말을 안 했지만 결국은 3월 20일 그 이재명 대표 선고 예. 전후로 예. 혹은 동시에 함으로써 예. 이제 여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 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리거나 헌재가 헌재가 아니라 이제 이 3월 26일 날 뭐 윤석열도 인용되고 만약 우리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지 흠집이 나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 둘 다 문제다. 둘 다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제끼면서 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한 호흡 고르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표에 대해서도 아니 내란하고 이거 무슨 뭐 공선법에 말 한마디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나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소쿠리에 담아서 버려버리자 이런 지금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죠. 한 그러면 소쿠리 담아 버려버리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것을 헌재의 심리가 끝나면 신속하게 종국을 해야 된다는 점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된다는 것,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라고 하는 것 스스로 말씀들 하셨잖아요. 왜 그 원칙을 안 지키냐 하는 거죠. 네. 근데 자꾸 이제 헌법재판소를 저도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정도 발표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한다. 네. 근데 안 하겠다는 게 어제 헌법재판소 입장이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 한독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가포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강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월화 끝내서 불안도 줄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구급화의 위협이나 이런 것도 네. 제거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그럼 그 날짜를 그러면은 한독수 건은 어제 발표했으니까 예. 윤석열 건은 오늘 발표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월요일 발표했으니 오늘은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기일 통보를 화요일에 수정해야 하겠다든지 된다. 수요일에 하겠다 오늘 발표를 해야죠. 근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고 이번 주에 기일 통보는 없다라는 네. 게 어제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기일 통지가 없는 없는 것이고 걸로 봐야 되겠죠. 사실 일요일 날 기자들은 다 일을 하지만 헌재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기일 통지를 해야 되는 건데 통상 이틀을 앞두고 변호인단 또는 이제 청구인 피의 청구인 측에 각각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라면 월요일 날 해서 그 통상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예.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고 또 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도 있고 그 수요일은 어렵다. 그래서 다시 또 목금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27, 그러니까 28일설. 아니 그 재판하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판을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 헌재가 네. 일개 2심 고등법원 재판 하나 보고 이게 판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싹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왜 헌법재판소가 예. 기일을 이렇게 늦추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네. 그냥 그동안 워낙 업무가 과다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사원하고 네. 검사 세 사람 판결 끝냈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판결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한덕수 것보다 조금 더 양이 많으니까 또 네. 이제 사안도 더 중요하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서면 작성 판결문 작성에 그 철저를 기했는데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든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 예를 들면은 월요일 날 네. 한덕수 건을 이제
판결을 하고 바로 발표를 한다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기일 지정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최대한 존중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판결하고 어쨌든 간에 앞뒤로 묶어가지고 네. 어떤 부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월요일 날 기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중대 사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용을 하기 싫고 예. 또 기각하는 그 내용은 나오기 불가능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고 예. 왜냐하면 한독수까지 그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윤석열도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예? 그걸 뭐 인용을 하든 기각하든 한독수에 대해서 네. 그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네. 뭐 기각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취재해 보면 기각을 해서 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기일 통지를 또 하세월로 미룬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성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돌아가게 이제 회복시켜 이 정도면 이제 다는 회복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총리니까 예. 이 회복시켜 최상목 경제부총장은 다르잖아요. 네. 총리니까 헌법상 총리가 내각을 통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무위원회를 이제 실제로 대통령 한번 그다음에 그 총리 한번 이렇게 격주로 네. 한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정부 국가가 아닌 정부 정부의 내각 수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총리를 갖다 놨기 때문에 네. 정부 돌아가는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네. 이런 식으로서 시간이 촥 늘어져 버리면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에 대해 재판관이 이 현직에 계시는 동안 안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6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6명으로 줄어들면 선거를 못 해요. 그렇죠. 그 9명에서 심리는 6명이 할 수 있지만 선고를 하려 그러면은 3분의 2를 초과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3분의 6명을 초과하는 네. 즉 7명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판결을 할 수 예.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모순인 게 일단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헌재가.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네. 뭐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살아 돌아오면 네. 마은혁 임명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헌재의 이 상황은 4월 18일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다. 그리고 6인 체제가 되는데 네. 그럼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다수설은 네. 권한대행은 이 새로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네. 재판관은 행정 절차상 임명을 해주는 의무. 예. 그것도 표현은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임명권은 아닙니다. 한다. 임명을 하는 절차는 밟아줄 수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죠. 본인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출한 건 아니니까. 네.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예. 헌법기관에 예. 재판관 둘을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그걸 못한다. 할 수 있느냐 해서 아니 다수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예. 근데 권한대행은 안 된다. 예. 근데 봤잖아요 이미 그 저기 최상목 하는 거를. 예, 인사 다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또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겠다 또 한덕수가 우겨가지고 예. 명단을 2개를 정해서 국회에 보내. 네. 그럼 국회에 보내면 이거를 국회한테 이제 이 그냥 부담 확 넘겨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한테 이제 볼을 차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고 있으면은 지고 있다고 민주당한테 뭐라 국민들로부터 그러고 또 지탄이 있겠죠. 그 빨리 넘겨주면은 이제 기각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예. 그
함정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네? 함정인데요. 이 함정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했었는데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그 계엄할 거냐 말 거냐. 예. 계엄한다고 떠드는 게 좋냐 나쁘냐. 예. 하지만 저는 계엄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 사실상 이것도 법 기술 중에 초고난도 법 기술을 쓰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뭉개면 된다. 예. 예? 예. 그 지금 3월 26일 대표 선거일까지 뭉개 달라 해서 뭉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뭉개 주신 김에 계속 뭉개 주시지 왜 이러시냐. 네. 4월 18일까지 뭉개달라. 계속 뭉개 달라. 그다음에 두 사람이 없어. 예. 그 6명이에요. 6명이니까 아니 선거를 할 수 없으니까 뭉개 달라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냐. 어? 그다음에 권한대행인 산덕수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 헌법재판소가 헌법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할 게 하고 권한을 또 행사한다고 또 나와. 이러한 그 함정과 그 이 늪이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법꾸라지들의 계획이 아닌가.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네. 심리가 종결됐는데, 예? 그래도 심리가 종결됐는데 다시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빨리 결론을 내주셔야죠. 예. 자, 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예. 무슨 뭐 안개가 뭐가 거쳐요. 지금 칠흑 속입니다. 칠흑 속이다. 칠흑 속에서 뭐 반딧불 하나 보고 해가 뜬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개 속을 헤매는 게 아니라 정신 안개가 똑바로 거치는 게 차리고 아니라 칠흑 속이다. 정신 지금 똑바로. 정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법대로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의 기초에서 예. 독립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예. 더 이상 3월 26일 예. 뭐 이재명 선거하고 연결할 그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예. 이미 다 들어준 다 거죠. 듣잖아요. 예. 더 이상 뭘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미 다 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준비 아니 무슨 뭐 변론을 또 제기하실 것도 아니고 예. 또 강제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되신 분을 빨리 데려와 가지고 합류시킬 계획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두 사람 나갈 때를 기다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두 사람 나갈 때를 기다린다면 거꾸로 마은혁을 빨리 데려다 지금 끝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행정 그 상황이 절차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는 뭐 공보관이 어떤 정도의 권한과 이 지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 기일 지정은 못하지만 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예. 국민의 합리적 기대에 예. 따라서 언제 한다.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법정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예. 그 시점 예. 누구나 이것이 적절하다고 한 시점에 문제 없이 원래 헌법재판소법대로 진행될 거다. 추후에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 정도는 확약을 해줘야 해주셔야 된다.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거를 이제 요구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보면 아무도 그때 처음에 의원님하고 그 김민석 의원님이 이제 계엄 얘기했을 때. 야, 민주당 진짜 오바해도 너무 오바한다. 무슨 비상계엄이냐. 그리고 그때 김용현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나부터 그거 안 하겠다. 나부터 반대할 거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신원식이도 있고 김영현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했지 않습니까? 네, 했고 했죠. 그리고 52일간 징역 살다 나왔어요. 윤석열이. 네.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네. 그 발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발악을 할 거고 지금 이 순간도 끝까지 자기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 수를 뭐 온갖 소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3월이 되면 뭐 운수 대통을 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냥 순진하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네. 다음 주까지 10일 예. 이 제일 중요한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예. 가장 중요한 10일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네. 예.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 가장 중요한 10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
누가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대로 위신과 권위가 사는 것이고 예. 그분들이 인용을 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기각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돌아오면은 뭐 5대 3이 돼야 기각이 되는 건데 그럼 5명 헌법재판관은 다 오음리 수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법 정의를 살려서 인용을 하시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 개개인의 예. 명예와 미래도 있다. 근데 이것을 저러한 그 시간 끌기로 해서 빤히 보이잖아요. 네. 어디까지 가느냐? 예. 6월 12일까지 가면 6월 12일 180일이 차는 날이에요. 180일.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종국하여야 한다. 예. 판결해야 한다 됐는데 예. 180일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가지고 윤석열이 그럼 나 직무복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또 혼란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그때는 혼란을 더더욱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물밑에서 혼란을 부추기다가 이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마치면은 예. 본격적으로 이제 흔들어 대겠죠. 예. 이제 권한 대행이 누가 됐든지 간에 빨리 예. 임명해라 두 사람. 예. 왜 임명 안 하느냐? 예. 권한 대행이라고 못할 거 뭐 있냐? 그 명단을 던져가지고 또 국회 보고 또 민주당 뭐 하냐? 니들 내란 종식시킨다더니 왜 안 하냐? 예. 헌법기관의 기능을 왜 니들이 마비시키냐? 그러겠죠. 이럴 거고 예. 또 임명해주면은 기각시킬 거고 그렇죠. 기각이 안 되고 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무슨 그 뭐 저기 새로 문서를 예. 다 봐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한 달 이상 끌었는데 180이 다 차. 그럼 어떻게 되냐고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예.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극히 일부 추종자 몇 사람밖에 없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실제로 조사 받아서 지금 법률적으로 처리될 사람은 딱 몇 사람밖에 더 안 남았어요. 윤석열 외에도. 네.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끝내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윤석열을 인용한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뭐 기존에 무슨 뭐 어떤 그 질서 체제가 속된 말로 검찰이 다 흔들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심의정 하나만 사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책임을 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박성재 파면되고 끝나고 예. 심의정 사퇴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그 검찰 체계라든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끌기를 헌재가 허용을 하고 예. 그리고 이 그 주심 재판관님이 이게 판결을 빨리 회부를 안 하시고 이러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한두 사람의 재판관에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헌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확정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이러한 그 위험과 그 나라 전체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악마의 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으니 이걸 네. 막아주십시오. 헌법재판소법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거 호소드리는 거예요. 예, 악의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계속 시간 끌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주심이 편결 회부를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 정형식 주심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예, 저도 이제 이거 법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예, 예. 헌법재판소 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뭐 재판관님 어떻게 하셨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그 해당 재판관님께 사과드립니다. 네. 그게 아니고 예. 헌법재판소 법에는 주심 판사가 주심 재판관님이 네. 이거를 그 판결을 하자고 회부하자고 말씀을 네.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예. 헌법재판소 소장이 직권해서 판결을 하자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영배 그 대행. 재판관님은 직무 대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헌법 소장하고 예. 직무 대행 대행은 또 달라요. 다르다. 이게 그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들이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직무 대행하고 권한 대행은 달라요. 그렇죠. 직무를 대행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권한 예. 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예. 권한 대행보다 직무 대행 하나 낮아요. 낮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법에 주심 재판관이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비껴봐요. 왜 안 하세요? 직무대행 하겠습니다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못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권한대행은 내가 할게 하면 끝나는 거고 예. 직무대행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을 끄는 측과 빨리 하자는 측이 부딪혔을 때 네. 그러면 계속 파열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 호소드리면 그냥 예. 법대로 원칙대로 깔끔하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해주십사는 지금 거죠. 많은 그 국민들께서 안개가 걷히고 있다. 한덕수가 잡힌 것은 윤석열의 기일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의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 넋놓고 있다가 당한 게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구속 취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싶고 상식적인 싶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그러기 않습니까?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주셔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심우정 총장이 뻔연히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 항고 포기서도 아직도 작성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 법원에 항고 포기서 제출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를 지금 제어를 못하는 상황인 거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무법천지인 상태인 겁니다. 내전적 상황인 거예요. 어제 계란 맞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걷어 차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다시 관저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소문을 이틀 만에 내놨어요.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의원님 가셔야 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10일 동안 온 국민이 단결해서 헌법재판소 인용을 해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좀 국민들 여론으로 압박할 필요나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좋은 말을 해야죠. 좋은 말.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법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상식적으로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코 이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 나는 이러한 의사를 갖고 있다. 고대한다. 호소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점잖게. 그리고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재판관님 다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그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여주신 집중력, 전문성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야 저러신 분들이구나. 저도 많은 공직자들을 봤잖아요. 근데 10시부터 8시, 9시까지 가는데도 저렇게 집중력을 유지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땀 한 땀 저렇게 짚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저도 경탄을 금치 못하고 존경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 변화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26일 넘어 4월 16일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4월 18일까지 그리고 6월 12일을 넘어서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이러다 윤석열 임기 채우겠네. 그렇게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국민들이 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재명 대표 뭐 대법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제가 그 심각하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분노 게이지를 높여드리고 더욱 잠 못 들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뭐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검사들 전직 저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벌써 지치면 안 된다. 그럼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하여간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뭐 음으로 양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박선원 의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